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제 126회 토요 마음 공부 열겠습니다. 음, 지난주부터 강조했습니다만 이제는 3분 명상보다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하자 얘기했습니다. 아직 명상과 마음 챙김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한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그리고 0점 나에 대한 동영상도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시청하시면서 이 3분 명상은 0점 나와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이제 행위 명상 하실 때도 행위 명상을 행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이제 좀 더 발전시키자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 명상하면서 영점 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자, 문득 지금 여기 내 몸, 호흡, 그 감각, 그 감각을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고 있네. 그 경험하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고요해지고 잠시라도 고요해질 때 그때 나가 누구입니까? 노바디입니다. 저울의 0점 같은 노바디. 그 0점 나.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여기 있음, 잠시라도 여기 있음.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생활 속에서도 고요히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그 조금 전 다시 화면 좀 조금 전에 화면. 네. 어,
그 토요일 날 이렇게 시간 내시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 이왕 들어오실 때, 앞에 3분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쉬어가는 시간, 안 들어도 뭐 아무 얘기 없으니까, 3분은 그냥 입장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좀 일찍 와서 이 3분 명상할 때 이 0점 나에 대한 자각, 0점 나, 네. 이 0점 나에 대한 자각, 이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없으면은 고통이 없죠. 내가 없으면 물론 즐거움도 없죠. 그 나가 누구입니까? 나가 누구입니까? 어찌 보면 모든 미망이 나라고 하는 착각 혹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부죠.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되라, 현명한 이기주의자 되라, 이기주의자 되라, 온전한, 온전한 이기주의자는 지혜로운 이기주의자죠. 이롭게 한다. 이 나가 누구냐? 이걸 잘 모르고 어떻게 이기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그 우리 그 마음사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늦게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마음사 이론 요 두 개 유튜브, 이걸 좀 자꾸 신청하셔갖고 0점 나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상생활 중에도 가끔 이렇게 짬 시간, 이 닦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혼자 식사하는 시간, 걷는 시간, 다 그 모든 시간에 그 노바디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없어지잖아. 명상을 하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챙김을 함께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되면 없는 나가 있네. 저울에 0점이 0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해도 맞고, 없는 게 있잖아. 0이 있잖아, 0이. 노바디가 있다니까요. 그 그게 난 줄 전혀 몰라. 나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게. 근데 가만히 그 마음챙김이 명상하면서 마음챙김을 하면 그 자각이 있죠. 익숙지 않은 낯선 나죠. 그 나와 자꾸 동일시하는 거죠. 마음챙김은 내가 알고 있던 나와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창하게 표현하면 자기 객관화, 자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탈동일시인데, 내가 알고 있던 나와는 탈동일시인데 내가 모르던 나와 만나죠. 그 모르던 나와 동일시가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탈동일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고민하고 고통받고 뭐 힘들어하는 나들이 있는 거죠. 그런 나들 각각의, 그것도 하나가 아니야. 여러 나들, 그 나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데, 이것과 딱 떨어지고 내려놓고 0점 나와 동일시할 때 그 나들은 어디 있어요? 거기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0점 나와 만나는 실력, 그 실력이 이제 내공이 쌓여 있겠죠. 기본 나. 아, 나이 파도가 난 줄 알았는데 이건 파도구나. 내 바다였네. 바다였네. 내 바다였구나. 그렇다고 파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죠. 사실 0점 나라고 하는 것도 이 고요한 바다죠. 그 파도가 아주 자세히 보면 파도 있을 거예요. 잔잔한 바다라고 해도 그
그 약간의 그 파도가 약간 있죠. 근데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0.나, 0.나라고 하죠. 0.나도 일종의 파도죠, 사실은. 그 근원, 그건 말할 수 없죠. 그런 말을 붙일 수 없어요. 0.나라는 말도 못 붙여. 정지 화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왕 들어오시는 거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 헐레벌떡하지 않고 시작부터 차분하게 0.나를 한번 또 만나고 또 중간에 한번 또 중간 명상할 때 또 0.나 만나고 그것이 또 일주일 중에 생활하시면서도 짬 나시면은 3분 호흡 명상하시면서 0.나 우두커니 또 이제는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이 닦으면서도 0.나 요리하면서도 0.나 설거지 하시면서도 0.나 자꾸 0.나 만나는 거죠. 0.나의 내공이 좀 깊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참석하시는 거 처음 시작할 때 그 3분이 그냥 뭐 학회 가게 되면은 뭐 저 접수하는 시간 그래서 그냥 어 그때는 중요하지 않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접수하는 시간이야. 9시부터 본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9시부터 9시 반까지 접수하는 시간 그것이 여기서는 그런 접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본 게임이다. 본 게임 중에 본 게임. 음, 본 게임 중에 본 게임이 바로 그 3분 마음 챙김 명상이다라는 말을 어,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공부하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이 선생님 오늘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생님 사례에 우리 누구나 겪죠. 그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말할 걸. 뭐 이렇게 막 그 분해하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말을 못한 자신을 막 한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레스 여러분 이제 뭐 심리학하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스트레스 그 반응을 보게 되면 파이트 싸운다, 플라이트 도망간다. 또 뭐가 있죠? 프리즈 얼어버리는 거죠. 얼어버리는 거. 프리즈.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파이트 플라이트는 아니고 프리즈야, 프리즈. 그래갖고는 집에 와가지고 반추를 하는 거예요. 반추, 반추. 우리 지난번에 그 스트레스나 이거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 아마 114회, 뭐 117회, 뭐 최근에 뭐 아마 9월 달 정도부터 제가 강조하죠. 스트레스, 심리 증상, 심리적 증상의 원인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딱 저는 이렇게 요약하죠. 반추와 낮은 고통감 내려. 이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이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심리학자를 찾아가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반추라는 게 반추. 집에 와가지고 그때 딱 얼음 됐다가 말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갖고는 왜 그때 말도 못했지? 왜 그렇게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내 팔이 통통 붓게 하고 뭐 지금도 아파 죽겠네. 근데 왜 그때 말을 못했지? 그 자기를 또 비난하고 그러면 이게 이러면서 이게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거죠. 두 번째 화살. 이 고통이 증폭되는 거죠. 이미 끝난 일인데 지금까지 그걸 끌고 오면서 더 확장시키고 있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성격이라고도 하고 뭐 그 사람의 그 동기인지의 체계로 동기인지의 어떤 하나의 체계 이거를 마음사 이론에서는 하나의 나라고 보죠. 그런 독특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반추가 되다 보면 이런 나가 되죠. 이런 특정한 동기인지의 그 컴플렉스, 어떤 그 집합, 어떤 덩어리 그런 게 생겨요. 하나의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스키마라고도 할 수 있죠. 스키마라고도 할 수 있죠. 스키마.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생기면 이게 탑다운 프로세싱을 해. 탑다운 프로세싱. 탑다운 프로세싱. 위아래로 처리죠. 우리는 탑다운 프로세싱에 익숙해 인간은. 바텀업이 잘 안 되고 뭐 탑다운. 이게 하나의 그 고정되는 거죠. 이게 결국 또 반추, 또 반추, 불건강한 반추를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상담 센터를 찾게 되는 거죠.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딱 굳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은 좀 이 마음 챙김에 본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그 도움이 되는 전략이 뭐죠? 하나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의 좋은 방편이죠. 중계 방송. 이름 아무튼 중계 방송. 이것이 꽤 도움이 되는 전략이에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불안해하는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그런 거. 더 자세하게는 심장이 이제 빨리 뛰고 있구나. 어깨가 딱딱해지고 있구나. 배가 싸르르해지고 있구나. 중계 방송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자각하게 되면은 좀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이게 습관적 반응. 이게 일종의 습관적 반응이죠. 이게 다 습관적 반응이에요. 습관적 반응. 이런 습관적 반응에서 조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습관적 자기 나름의 어떤 사람은 주로 fight, 어떤 사람은 주로 freeze, 어떤 사람은 주로 flight 이런 그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런 중계 방송 하다 보면 좀 여유가 생기죠. 이거 생기면 좀 바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떨어져 보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 지켜보는 힘으로 그것이 이제 그 마음 상태가 해소되기도 하죠. 그러려면 그거는 좀 내공이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 챙김의 초보자라고 할지라도 알아차림 정도는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지속 마음 챙김으로 되게 되면 순간 알아차림이 아니라 찰나 마음 챙김이 아니라 그 지속 마음 챙김으로 되면 이제 그것이 해체될 수 있죠. 경험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 강조하는 게 이때 알아차리시고 이 긍정 심리의 수행으로 긍정 심리에 쓴다 수행 이 가는 거죠. 반추 대신에 숙고해라. 응? 옛날 그 개콘에서 노래 나오듯이 뭐뭐 대신 뭐뭐로 그런 거 있었어요. 응? 무슨 뭐 후회 대신 열정으로 뭐 이런 건가 뭐 있었어요. 반추 대신 숙고 이왕 숙고할 거 부정적인 저는 이제 반추라는 말을 부정적인 것을 곱씹는 것을 반추라고 해요. 긍정적인 것을 곱씹는 것은 저는 반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그 곱씹는 반추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죠? 배웠다. 이거 배웠다로 이 웰빙 인지죠. 이 웰빙 인지로 딱 스탑 시키는 거야. 받아들임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바보같이 내 또 그랬네. 뭐 이러고 자기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 양반은 왜 그런 식으로 뚱하고 말이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야. 뭐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거를 계속 곱씹는 게 아니라 그래 이미 지났잖아. 지나간 일이잖아. 엎질러진 물이잖아. 어떻게 주워 담아. 그러나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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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그래머가 있어. 스토리 그래머. 그래머. 문법이죠. 아무리 다양한 말들이 있어도 기본적인 뭐 S 플러스 O 플러스 V, 뭐 S 플러스 V 플러스 O,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목적어가 가운데 오죠. S 플러스 O 플러스 V죠. 그 기본 문법이 있거든. 삶이 다양해. 이 세 사람이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랍니다. 80억. 엄청나죠? 80억 인구가 살아도 그 구렛마가 문법이라고 하는 그 스크립트라고 할까요? 그게 짜여져 있어. 아무리 다양한 이야기, 뭐 드라마, 뭐 영화 있어도 딱 그 기본 형태가 있어요. 기본 스키마, 기본 스크립트, 기본 그래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맨날 똑같이 반응해. 똑같이 습관적으로 반응해. 좀 알아차리고 마음챙김하고 바른 선택으로 가야죠. 바른 선택으로. 반추 대신 반추하는 습관이 좀 강한 분들은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자꾸 곱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좀 웰빙인지를 곱씹어라. 숙고 웰빙인지의 그 긍정심리 이쪽을 차라리 좀 자꾸 해봐라. 그래서 배웠다. 다음에 내가 보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이런 그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로 이렇게 얼어버리는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좋을까? 연구하는 거죠. 연구, 숙고. 아니 돈을 벌려 그러면 장사하려 그러면은 무슨 물건을 팔까? 어디가 목이 좋을까? 연구하잖아요. 연구. 그럼 잘 살려면 연구해야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연구해야죠. 연구. 숙고. 명상만 하면 안 돼. 물론 명상하면 좀 생각이 맑아지니까 그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좋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상만 하면 안 되죠. 이 비우기만 하면 안 돼. 이 비우기, 쉰다만 하면 안 되고 이 쓴다를 잘해야 돼. 쓴다. 숙고. 배웠다. 그 이제 지난번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반추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숙고로 바꾸세요. 반추 대신 숙고로 이렇게 외쳐. 반추 대신 숙고로 배웠다. 또 뭐라 그랬죠? 응?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이것도 참 좋은 수행법이에요.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네, 늘 얘기하죠. 꿈보다 뭐라 그랬어요? 꿈보다 해몽. 꿈보다 해몽. 이 숙고를 잘하시면 좋은 해몽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해몽. 꿈보다 해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는 정신화, 역지사지하는 정신화의 능력, 또 내 마음을 사회를 볼 줄 아는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얼어버리는 나가 있구나 이해해주고 그것을 감싸주는 자비로운 나를 양성하는 자비 훈련도 할 수가 있고요. 마음은 사회라는 것도 잘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을 양성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은 내 성장의 기회고 성장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그걸 먹고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선생님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그 걸림돌을 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높이 성장하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또 1분만 중간 마음 챙김 명상 갖고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 짧은 정리 강의 혹은 그에 대한 질문 혹은 코멘트, 또 여러분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좋은 체험들, 또 수행하면서 또 경험했던 어려움, 그런 것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긍정희님. 네, 저도 지금 아까 그 얘기하신 저번 주에 그분이랑 같은 그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막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음, 순간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음, 하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인제 자꾸 반복이 되고, 음, 근데 인제 그렇게 한 번씩 어쩌다가 모르는 사람이나 자주 음, 안 보는 사람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음, 그나마 안 보면 되는데 음, 이제 잘 안 보니까 잊어버리는데, 인제 뭐 이게 가족이나 친척, 엄마, 이모, 여동생, 뭐 음, 남편 음, 이런 사람들은 하고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음, 근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기분 나쁜 걸 어떻게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음, 그때그때. 그 음, 이제 표현을 안 하니까 상대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음, 근데 그거를 미리 생각해 놓고 이제 '뭐라고 해야지.' 했는데 못하고, 또 그렇게 이모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모님이 보험을 하셔 가지고. 근데 인제 제가 전화를 그때 수영 다닐 때인데 전화를 한 두세 번 하셨는데 제가 못 받은 거예요. 인제 수영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모가 "너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면서 "너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또 막 해서 여러 마디 들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도 막 보험 권유 전화 이런 것도 딱딱 끊을 그런 거 못하고 저번에는 7 개를 들었다가 또 다 해지했어요. 그래서 손해만 잔뜩 보고 지금도 또 막 뭐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뭐 막 이것저것 들으라고 해서 또 막 들고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인제 그거보다도 인제 이모가,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이제 이게 성격이 막 이렇게 굉장히 와일드하셔서 엄마랑 다르게 말씀을 막 야단치듯이도 하고 화내는 것 같이도 하고 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저번에 "이모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몇 달 전에. 음,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저 이렇게 그거 "내 부모님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모만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런 생각도 했다고, '내가 차라리 이모한테 보험을 안 들었으면 이제 그 계속 관련돼서 막 하니까 이렇게 계속 자꾸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한 페이지 써서 보냈더니 이모가 또 답장이 왔는데 음, "네가 그렇게 곱게 자란지 몰랐다. 나는 뭐 내 자식들 뭐 말 안 들면 귓방맹이 올라가고 뭐 소리 지르고 막 끝난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와서 좀 저도 놀랐는데 음, 엄마랑 이모랑 굉장히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 안 좋아져 갖고 거의 몇 달 동안
인제 막 이제 저도 수신거부 했는데 이모도 수신거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험 탈 일이 있어 갖고 연락을 했는데도 인제 연락도 안 오고 음. 이제 실비도 지금 못 받고 있고 뭐 그러다가 또 인제 운전 저기 뭐야 자동차 보험을 또 만기가 도래해서 그것도 계속 이모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그날 당일 결국은 또 제가 전화를 해 갖고 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인제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또 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모가 "아우 너" 저도 인제 또 바빴는데도 이모가 "아우 너는" 이제 또 운전자 보험을 보내 왔는데 "그거 핸드폰으로 잠깐 보고 체크하면 될 거를 뭐 그거 바쁘다고 못 하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굉장히 바쁘고 몸도 아팠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은데 또 막 그 와중에 막 차 안에서 그거를 막 해 가지고 보내고 막 그런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한 하루 음. 이틀 또 지나니까 '내가 왜 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지?' 막 음음. 그래서 또 그런데 또 이모랑은 단절을 할 수가 없는 게 또 엄마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여동생 통해서 또 얘기가 들어오고 엄마가 전화하시고 막 이러니까 음. 어떻게 끊 진짜 막 차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인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 않는 법 뭐 하는 방법 막 그런 것도 찾아보고 네. 막 했는데도 너무 힘들고 인제 실비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2 년째 못 받고 있는데 뭐 절반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해당된 게. 음. 그래서 그것도 못 받고 있고 음음. 그거를 뭐 이제 소송을 하거나 하는데 인제 변호사비가 너무 드니까 자가 음. 소송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인제 또 책을 빌려다 놨는데 이제 막 법률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그런 음. 책을 읽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남과 음. 이렇게 막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또 오늘 아침에는 이거 아까 명상하다가 음. '차라리 내가 그 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 접어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음. 또 다른 문제도 또 있는데 그것도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네이버에 음. 나오는데 그거를 또 막 그거를 뭐 재판을 하고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 싫은 음. 사람 또 막 만나야 되고 예. 1 년은 가야 된다는데 재판이. 음. 그러니까 그 돈도 그냥 잊어버린 척 할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예. 예예. 그 미용실에서도 인제 여기 인제 제가 맨날 다니는 데니까 친하니까 그냥 제 차례가 됐는데 저를 안 음. 하고 인제 새로운 남학생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제 혼자 막 뭐라고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를 할 차례가 됐는데 어. 이제 새로운 남학생 젊은 애가 왔는데 걔를 먼저 막 하시더라고요. 순서를 안 지키고? 예예예. 그 원래 거기에 순서를 아주 칼같이 음. 지키는 데거든요. 네. 근데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을 못 하고 예예.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프리즈 그 상태가 됐네. 예 끝나고 인제 저 했는데 인제 뭐 하여튼 다 끝나고 나서는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이렇게. 그래서 음. 본인도 알고 있구나. 모르고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게 해도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저한테 뭐 동의도 안 구하고 그냥 딴 사람 먼저 해 줘서 손님 한 사람 더 받으려고 이렇게 음. 그런 것도 말을 못 하고 음.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이제 뭐 한 개만 계산하는 사람이 이제 저는 두 개였는데 저 앞에 내놓고 먼저 계산을 한 거예요. 제가 저도 다 계산하려고 인제 저쪽에 앞에 가서 딱 서 있는데 그래서 "한 개니까 그럴 수 있다." 막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한 개를 가진 음. 또 새댁 같은 분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차례인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말을 못하고 바보같이 음. 서 있고 그러면서 막 너무 내가 바보 같고 음. 거기서 "왜 내 차례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음. 그걸 말을 못하고 바보같이 있지 막 음. 그러고서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많이 와서 근데 인제 그거를 뭐라고 그 순간에 뭐라고 말을 하고 그런 걸 유튜브를 보고 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거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게 막 네. 이제 내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인제 이거를 정도 조절을 해서 약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참다가 갑자기 크게 제가 그렇죠. 폭발할까 봐 또 겁도 나고 그렇죠. 음. '내가 너무 오바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닐까?' 그런 음. 생각도 들고 음. 그거는 말을 못하고 혼자 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냥 돈 같은 거는
금액이 커도 그냥 손해 보고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음. 지금 1년 네. 넘게 이러고 있으니깐요. 네. 그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막 소송하고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해서 음. "받지 말고 말아라 실비도." 음. 막 그러는데 좀 저는 좀 그 금액이 좀 있어 가지고 '아유 그 돈이면 어디 여행도 진짜 한 달 갈 수 있는 돈인데.' 생각을 어. 하니까 좀 속상하고 네. 예. 근데 이제 마음의 고통이 크니까 차라리 다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렸다 생각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뭐 이런저런 네.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아 긍정희 님 말씀 들으면서 아마 비슷한 사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삶이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그랜마가 있거든. 스토리 스크립트가 네. 있어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아무리 다양해도 기본 몇 가지 문형으로 요약되듯이 인간의 삶이 천차만별 같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문형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만해요. 그래 우리 긍정희 님은 음 이제 뭐 유튜브에 여러 가지 공부할 거 많잖아요. 예. 예, 들을 것도 많고. 근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 한 가지에 좀 익숙해지면서 다른 것도 섭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긍정희 님이 아마 이 MMPT 마음 공부하신 지 좀 되셨죠? 1 년은 넘죠? 예.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를 익숙해지려면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그래서 이 MMPT 마음 공부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MMPT 마음 공부의 기본 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난주에 이 선생님처럼 좀 프리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프리즈. 얼어버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곱씹으면서 원망하거나 자신을 또 한탄하거나 후회하고 그 뭐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기 이 그림에서 뭐를 적용하면 좋을까요? 음. 음. 아까 말씀하신 음. 그 반출을 하지 말고 음. 이제 웰빙이나 이런 거로 음. 자꾸 채워가라 이거. 음.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상황이 오면 웃지 말고 음. 괜찮다고 말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이 그래 그 있더라고요. 표현하라는 거 있잖아. 그 표현은 나쁜 거 예예. 아니에요? 표현할 땐 근데 표현해야죠. 네 제가 그래서 음. 되돌려서 보니까 제가 아무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인제 예. 그래서 프리즈 상태인데 얼음 예. 상태란 말이에요. 프리즈 예예. 얼어버리는 건. 네. 그런 그 세 가지 스트레스 반응 형태 중에 그 긍정희 예. 님이 주로 하던 게 프리즈인데 그래서 이제 표현도 잘해야지 표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또 후폭풍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모한테 그렇게 음. 했다가 더 크게 맞아 그러니까 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 어 지금 그동안 예. 배운 것 중으로 보면은 그 긍정희 님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긍정 심리 중에 예. 그 웰빙 행동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웰빙 행동을 하면서 그 진기 채우기, 자신의 마음에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그런 것을 좀 숙달되시면서 삶에 조금 웰빙이 좀 늘어나셨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거기는. 예. 네. 근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습관적인 스트레스 반응 패턴, 프리즈하는 거, 어는 거, 싸우거나 파이트 혹은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혹은 얼음 되는 거 프리즈 요게 이제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프리즈 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서 선생님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 여기서 배운 마음 공부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한번 좀 궁리해 보는 근데 제가 이게 가족들이나 이렇게 가까운 그런 음. 사람들은 어떻게 차단을 할 수도 없고 차단했다 음. 풀었다를 진짜 1년 동안 계속 음. 반복했어요. 막 음. 풀으라고 또 전화 오고 음. 아빠 전화로 하고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엄마가 음. 여동생은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끊을 수도 없고
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깐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일단 웰빙 행동하는 걸 하면 인제 제가 이제 기분이 업도 되고 음. 바빠지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일을 자꾸 잊고 신경을 안 쓰니까 음. 그게 제일 효과가 크긴 했던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진짜 막 음. 가족이고 막 다 차단하고 싶어요. 근데 음. 남편도 차단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음. 예. 그게 제일 힘들어서 네. 예. 그래서 일단 웰빙 행동의 장점은 긍정 심리 수행법 중에 이제 웰빙 행동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스트레스나 심리적 증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반추죠. 이 반추를 차단해 줘요. 반추를. 웰빙 행동에 우리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올라요. 북극곰 효과, 전문 용어로는 정신역설 효과, 멘탈 아이런 이펙트 때문에 더 떠올라요. 그런데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데 주의를 보내면 예를 들면 웰빙 행동에 주의를 음. 보내고 그럼 웰빙 행동에 내 주의가 가고 또 웰빙 행동을 하니까 내가 만족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반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네. 반추를 했다면 계속 기분 나빠지고 더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쏠 텐데. 그래서 이제 웰빙 행동을 통해서 반추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를 긍정이님이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웰빙 행동의 단점은 뭐냐면 그게 근본적 해결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한 자주 반복되는 인간관계에서의 그 갈등, 그 부분은 애당초 우리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몇 번일까요? 구성주의가. 네, 7번이군요. 7번.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박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어떤 이모의 좀 윽박지르듯이 예. 강요하는 거 예. 혹은 뭐 미용실 같은 데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 말하자면은 내가 호구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럴 때 이제 나의 반응 이것이 경험을 만든단 말이에요. 경험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한다 할 때는 이거를 좀 어떻게 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조건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박조건을 대하는 이 자체를 뭔가 변화시킬 때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냐. 웰빙 행동도 좋지만. 네, 다시 원래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웰빙 행동 좋은 기법이에요. 일단 반출을 하지 않게 해주니까. 네. 그러면 다른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그러면 선생님의 내면의 어떤 것이 구성주의, 나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까? 그 이모라든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혹은 그런 미장원에서 순서를 안 지키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음. 말하자면 나를 좀 무시한 듯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 때 제가 인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제가 인제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컸는데 엄마가 그냥 맡겨 놓고 인사 없이 그냥 가 버리셨거든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선생님을 예 할머니 어릴 때 외할머니? 1살 때랑 예예예. 음. 이제 동생 눈을 찌른다고 아. 저 떼 외할머니가 떼놨구나. 아우 예. 그러니까 인제 할머니 댁에 그냥 놓고 근데 저는 그냥 1살 때도 맡기고 몇 번을 반복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제 제가 상담받을 때 그 얘기도 했는데 그게 유기 경험이라 그러더라고요. 음. 갑자기 부모가 없어진 거니까. 음음. 근데 그런 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제가 좀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할머니 댁에서 혼자 농사 지시고 하니까 이제 하루 종일 혼자서 하늘 본 거, 그 음. 논을 끝없이 걸어갔다 돌아온 거 뭐 이런 음. 기억들이 있어요. 항상 음. 혼자 있던 게. 그리고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좀 예. 쓸쓸했어요? 아니면 그때 편안했어요? 아니요. 1살, 2살, 3살 그 기억이
그 좌절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음. 없는 절망감이랄까요? 그거 아, 내가 절망감을 느꼈어요? 무력함, 내가 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어릴 때 아, 그게 저기 기억이 저 나요. 넓은 예예. 그 논밭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움을 경험한 게 아니고 예, 내가 하늘을 봤는데 엄마로부터 예. 엄마 쫓겨났구나. 그런 엄마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늘을 봤는데 예예. 알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넓고 음. 끝이 없어서 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제가 네. 제 초기 감정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남들한테 그런 싫은 소리나 내색조차도 못하는 게 그 상대한테 인제 뭐 상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처해를 했는데 인제 상대가 날 싫어한다거나 거절당하거나 이런 걸 두려워해서 아무 표현도 못하는 거 아닐까. 음. 지금 또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아니 근데 네. 선생님, 네. 제가 평소에 얘기하지만 네. 과거가 뭐 재밌기도 하고 뭐 이해되는 기분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한다고 해서 선생님 삶이 음. 변화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내담자가 원하고 그러면은 뭐 과거를 다루는 것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뭐 비싼 돈 내고 상담 받는데 지금은 공짜지만 상담 네. 가면은 돈 내야 되잖아요. 네. 굳이 비싼 돈 내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소모할 거 뭐 있냐. 어, 좀 짧게 끝내면 좋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다루는 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네. 않아요. 네. 이유가 뭐 때문이든 어쨌든 내가 익힌 전략, 내가 익힌 동기 인지의 덩어리,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덩어리들이 어떤 좀 불건강한 상태로 있다. 혹은 내가 익힌 그 전략이 마이너스 전략이다. 혹은 마음 기술이라 네.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마음 기술을 배웠구나. 그 원인이 뭐래도 좋아요. 어쨌든 내가 지금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마이너스 기술을 음. 배웠네. 그럼 플러스 기술을 배우면 되죠.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지금 마이너스 기술을 플러스 기술로 바꾸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과거를 다루는 거는 뭐 재밌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예. 내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근데 긍정희 님은 어떤 반응을 원해요? 그냥 이렇게 화를 내거나 정말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 제 차례입니다." 뭐 이렇게 음. 말을 하고 음. 차분하게 좀 제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제가 그 마이너스 기술 그게 음.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 생각을 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차분하게 좀 이렇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딱 얘기해서 예 그런 상황에 말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이게 예. 구성주의 잊지 마세요. 구성주의. 선생님 예. 경험은 만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중학생이 중학생인지 예. 남학생이 와서 남학생을 예. 먼저 깎아줘서 선생님이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예.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구성하느냐거든요. 예. 그 구성이 내가 내 순서대로 나는 머리를 어 음. 뭐라 그러나 미용 예예. 머리 수선을 받고 싶다. 수선이란 말이 좀 안 어울리나? 머리 하는 걸 뭐라 해요? 머리 하고 싶다. 네. 제가 머리 하러 가는 적이 없어서요. 아 잘 몰라요. 예. 오래돼서. 예. 그래서 어쨌든 내 머리를 그 좀 서비스 받고 싶다. 근데 왜 음. 그 내 동기잖아요. 내 동기. 동기 상태 예. 이론. 내 동기가 좌절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내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선생님한테 그 동기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인제 그 미용사가 음. 저를 그냥 "아 이제 이 학생 먼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음. 물어본다든가 그래 안 그런 물어봤잖아. 안 예 그런 거 물어봤어. 그래서. 없이 그래서 왜 그 화가 그 나요? 그러니까 저를 일단 무시당한 것 그 같아서요. 예. 반응을 떠나서 그거에 대한 네. 반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숙고해 보는 걸 떠나서 그게 왜 네. 화가 나요? 저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요. 그걸 저 왜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해 어 왜 무시당한다고 해몽 내가 늘 얘기하죠.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랬죠? 응? 저 사람은 그냥 뭐 무시해도 되고 아니 그냥 그거를 왜 근데 예예. 무시라고 생각하냐고요. 그 무시라고 하는 그냥 게 맞는 거예요? 그 구성이? 무시라고 예. 믿고 있잖아요. 무시라고 뭐 했다고요? 구성했다고요. 예. 저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좌절이지.
그러니까 네. 선생님 무시받고 싶지 않다는 동기가 있잖아. 동기. 동기가 네. 없으면은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다. 이거 공부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욕구가 없으면은 스트레스 없어요. 내가 무시받고 음. 싶지 않다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예. 거고. 이 행동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몽되니까, 해석되니까 내가 좌절을 경험하는 거고. 근데 그 좌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파이트 하는 사람이 있고, 플라이트 하는 사람이 있고, 아, 나 이 미용실 다시는 가나 봐라. 안 가. 이제 음. 뭐, 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것도 파이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프리즈 해버리는 거죠. 얼어버리고. 얼어버리고 아무 말 못했다가, 근데 아무 말 못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거야. 좌절 상태니까. 그 집에 와고 또 계속 반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 그게 왜 좌절로 경험됐느냐? 왜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냥 제 주제가 맨날 무시당한다는 생각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남편도 절 무시하고 아, 예. 여동생도 절 무시하고.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예예. 더 근원적인 네. 질문할게요. 그럼 왜 무시당하면 왜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할머니 댁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너무 음.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뭐 말할 사람도 옛날 없고. 얘기하지 말고, 옛날 예, 얘기하지 그러니까 말고 그냥 굉장히. 선생님한테 예. 무시당한다는 게 뭐예요? 무시당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해요?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음. 그 예. 제 감정은 알아주지 않고 그런 거. 선생님의 예. 동의를 구해서 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 예. 선생님이 뭐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아주 일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네. 의견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미장원에서 선생님이 지금 아주 바쁜 상황이야. 네. 미용실에서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는 바쁜 상황이라면 당연히 말을 해야죠. 아,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이만해서 좀, 어, 제 차례고 제가 지금 기다려줄 여유가 없네요. 이렇게, 그건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음. 만약에 긍정희님이 그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예. 그래서 그것에서 예예. 그것이 갖고 있는 예.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이 음. 선생님이 볼 때 그 사건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음. 아니 저도 미용사에게 도움이 돼서 그거는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고마워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 자신보다 남을 먼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가 선생님이 제가요. 예. 왜 그 남을 생각해요 항상? 항상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없고. 왜? 그러니까 인제 그게 아마 어릴 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내가 또 버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남의 때 얘기 기요를 넣지 말 맞추나 너 보다.' 어렸을 때 넣지 말고 지금 내가 볼 예. 때 내가 예. 이렇게 행동하면 예. 상대방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예예.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렸을 예. 때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들이 싫어하겠구나. 그럼 예.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한테? 그걸 이해해야죠. 내 그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거나 상대방과 절연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현재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한테? 과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래서 이런 선생님 그 이제 게. 예. 미장원 이발소란다. 예. 그 미장원에서 그 순서가 한 번 밀린 게 그렇게 생존에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 그게 선생님의 예. 자존심을 걸거나 아니죠. 선생님이 예예. 뭐 내가 존중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를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음, 그렇게 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음, 아무런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게. 음, 근데 뭐 음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생존에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음. 생각은 해요. 근데 아 그. 이 정답은 없어요, 음. 선생님. 정답 예예. 예. 없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네네, 싶고. 인정받고 예. 싶다는데 제 제가 또 의견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계를 보고 있어 갖고 네네. 뭐 여유 있게 아. 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답은 없어요. 선생님이 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숙고하는 게 의미 있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이 있더라도요. 그걸 반추하지 말고 네. 반추가 아니라 숙고를 해보시는 거예요. 뭐 과거에 이랬구나 그거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음. 아 이게 나한테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멀바레 자주 하잖아요. 멀바레 4종 세트. 이걸 깊이 이게 숙고하는데 참 좋아요. 숙고하는데 내가 그래서 결국 바라는 게 뭔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관계에서 좀 손해보며 살자.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내가 너무 그 개인적인 이득만 내세우려고 하지 말자. 그 내가 아상이 높다. 내가 아상이 높아. 내가 나를 좀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웬만한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하심을 닦고 싶다. 하심. 이런 동기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네. 이게 정답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네. 이 우리 삶이 구성된다는 거, 이 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심 닦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어떤 남학생이 와서 내 순서를 바꾸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속으로 기뻐할지도 몰라요. 음. 제가 그런 걸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했던 내 것 같아요. 하심 닦는 기회가 왔기 때문이죠. 아니 네. 제가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그래야 한다는 뜻이 예예. 아니에요. 예예. 선생님이 그런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은 선생님 네. 나름대로 숙고를 해보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숙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험이 구성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가라는 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요. 고맙다. 내 마음이 불뚝 올라오거든. 아니 뭐 세상에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친구한테 먼저 하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데 그걸 알아차리면서 어떤 놈이 화가 났는고 어떤 물건이 그렇게 나를 내세우고 있는고 그 나가 누군고 이렇게 돌아보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화내는 놈이 누군가 그러면서 이 좋은 기회로 삼고 이렇게 불뚝불뚝 올라온 그 마음을 조복받겠다. 항복받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속으로 기뻐할지도 모르죠. 좋은 기회가 왔구나. 그때 내 마음에 오히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럴 때 막 그 속에서 요동치는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마음 공부에 좋은 기회로 삼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님은 긍정이님 나름대로 이거를 어떤 공부로 삼을 것인가. 거기서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라면 정답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면은 내가 기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없이 기다렸다가 내 머리 차례 왔을 때 아까 그 학생하고 뭐 친척이셔요? 아니요 친척 아닌데요. 아니 뭐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셔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유머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상대방도 안 다치고 나도 다치지 않게 유머로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 연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안 됩니다. 뭐 타고난 유머가 타고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나중에 갈고 닦아야 돼요. 이런 상황일 때는 내 기분도 전달하면서 표현은 좋아요. 표현하는데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면서 내 메시지가 전달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 유머예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고 할 수 네. 있을까? 예. 아까 이제 시간 없어서 제가 좀 급히 말씀드립니다만 음. 아까 이모의 경우에도 그 앞에서는요. 내내 웃으면서 전화 끊어도 돼요. 그렇다고 예스라는 뜻은 아니야. 우리 속담에 동냥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동냥 못할 것 같으면 왜 나한테 그런 거를 원하고 그래? 왜 나한테 원하는 거야? 기분 나빠. 그러면서 쪽박 깨버리는 말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 기분 나쁘게. 그건 바보짓이죠. 동냥을 못하면 기분 좋게 아니면 그때는 이모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방법은 많죠. 그리고 좀 연구를 한 다음에
말할 수도 있지. 뭐 그 당장 말할 필요가 없어. 아 이모 기분 좋은 말로. 아 이모 지금 어떻게 내가 급해가지고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뭐 그때 그 다음에 생각을 한참 해둔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얘기하는 것을 연구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점은 그거예요. 방법은 연구해라 연구.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장사를 네. 합니까? 그것처럼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공짜로 잘 살려고 그래.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돈이 쌓이고 뭐 아파트가 얻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 마음의 자산이 쌓이는 공부인데 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심 닦는 사람의 예를 들어준 거는 그게 정답이란 뜻은 아니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 사건을 음.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해몽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네.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긍정인이면 긍정인 나름대로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결국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뭐야? 내가 그 정말 그 100원짜리 쿠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야? 어떤 할머니가 그 정말 그 마트에 줄이 길게 있는데 이 100원짜리 쿠폰 안 해준다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고 그러면 와, 그 할머니한테는 그 100원짜리 쿠폰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죠. 그 내가 정말 이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바라는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 반복되는 제가 어떤 게 있다면 지금 예 음,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음, 제가 이렇게 출세를 못 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일반 주부인데 주변에 음, 보면 여자들도 막 박사들도 음, 많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음, 막 그런 사람들처럼 못 됐기 때문에 '날 무시한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예. 네, 예. 그런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네, 예. 그 지난번도 한번 그런 말씀하셨던 것 예. 같네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남들한테 이렇게 좀 음. 그 빛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죠? 이제 관심도 받고 사랑도 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음, 부모님들도 좋아해 음, 주실 것 같고 음, 좀 대우받고 그런 음. 거였나 봐요. 그 예. 선생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쓸 수 없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바라는 인정거지가 되는 거예요. 인정거지. 예. 그래서 이 인정거지 얘기는 몇 번 나왔던 얘기니까요. 진짜 뭘 바래? 정말 내 인생에서 이- 길게 살아도 100년이에요. 예. 선생님도 이제 50년 살았으면 벌써 50년밖에 안 남은 거야. 예. 그걸 어떻게 살지? 예. 어찌 보면 50년밖에 안 남은 거지만 5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동안 내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50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어린 시절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그건 뭐 그런 소리 해서 뭐 하겠다고요. 예. 뭐 어떻게 소설 예. 쓰시려고 그래요? 중요한 아니 건 예. 지금 내가 어떤 음. 전략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내가 뭘 바라고 그거를 잘 알고 음. 지혜롭게 행동하시면 되죠. 물론 더 나가서 근원적으로는 나라는 게 누군지를 볼 수 있다면 더 멋진 일이겠죠. 네. 근데 쪼끔 더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 남편이 공부를 더 하라고 몇 년 전에 그랬는데요. 그때는 네. 인제 제가 생각이 변해서 그런 학위를 따고 뭐 이런 게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제가 알고 음, 싶고 배우고 싶은 거는 유튜브나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책을 보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별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안 하고 있긴 해요. 예. 그 '남은 시간을 진짜 좋아하는 일에 음, 써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긴 했어요. 예. 네. 그게 선생님 그 마음 사회잖아요. 예. 우리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때 하나의 그 나가 있는 건데 여전히 옛날부터 형성된 나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예.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몰발해를 해보는 겁니다. 진심으로 몰발을 하다 보면요. 여러 나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그래야 다른 사람과 함께 설득하면서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인생이기 때문에 선생님 안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 나들이 삽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결정으로 결정이 끝난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네. 또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몰바레를 또 하시면서 그 내면의 나들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몰바레를 통해서 내면의 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세요.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도망가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 음. 들어주고 차분하게 얘기해주고 또 자비로운 그런 나로 대해주는 거. 네. 시간이 벌써 10시 5분이라서요. 네. 다음 아 시간에 네. 또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고요. 네. 선생님의 사례가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돼요.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아마 유튜브 올라가게 되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우리 긍정희님의 그 사례를 통해서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다른 분들도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 1분 마무리 음. 명상하고 선생님들 또 코멘트 질의응답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긍정희님, 그 아라지니님이 뭐 실비에 관련된 뭐 어떤 정보를 주셨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무슨 금융감독원 민원 그런 게 있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네. 박 선생님 그 말 불편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떡할까요?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아, 네네.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분 나쁜 말을 했다거나 행동을 하면은 아, 그 말, 듣기 불편합니다. 아, 예, 이렇게 그렇군요. 네, 얘기하는.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라지니 님도 저 표현을 해도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표현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정 선생님, 또 다른 정 선생님도 이제 공감해 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박 선생님 자동 반응. 그렇죠. 우리의 fight, flight, or freeze 하는 게 대부분 그 습관적 행동, 다른 말로 하면 자동 반응이라고 하죠. 자동 반응이죠. 네. 그래서 그 숙고를 통해서 변화를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스토리를 연출하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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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또 소피님도 긍정님 사례를 통해서 자동적 해석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네, 네, 오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보는 숙고하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라지니님 뭘 원해 혹은 뭘 바래? 네, 이 시리즈 4종 세트 공부 네 좋습니다. 음, 어, 좋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선생님 나오셨군요. 네, 이 선생님 오늘 앞부분에서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한 주도 건강하시고, 네, 늘 마음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리하고 참 답도록 하겠습니다.